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형법에 있는 조문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모욕죄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형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법전을 구성 요건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모욕죄는 모욕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모욕한 게 뭐냐? 모욕이 뭐냐? 이거는 이제 해석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리 이제 판례를 가지고 놓는데 이제 형법학자들이나 뭐 이제 조국 교수 같은 양반들이 형법학자들이죠. 거기 말고도 형법학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어, 모여서는 아니죠. 뭐 그런 양반들이 모여서 그런 양반들이 자기 교과서에다가 모욕죄는 뭐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막 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독일법에서 모욕죄를 어떻게 했는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참조하면서 1940, 50년대부터 꾸준히 쌓아서 지금까지 모여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판례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는 굳이 모욕죄 이렇게 하면 그거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이런 거를 찾지는 않고 그냥 판례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거 아까 뭐랑 다르죠? 명예훼손하고 지금 달라졌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적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적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게 명예훼손이고 어떤 게 모욕인지 딱 와닿나요? 그렇지는 않죠. 법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욕이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이거 말고 사이버 모욕죄가 또 있죠. 사이버 모욕죄는 비슷한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여기서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멸적인 표현이나 비하적 표현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야 이 뚱땡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나는 모욕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조금 더 다르게 야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나는 이런 욕은 잘 할 줄을 몰라서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이게 이제 모욕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거든요.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을 봤나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정신병자라면 정신병자인 사람한테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을 봤나 이러면 이건 사실을 적시한 거니까 명예훼손이 될지는 몰라도 모욕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인한테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을 봤나 이러면 이게 이제 모욕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을 봤나 또는 야 이 XX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처벌하면 이것도 또 그냥 사람들 간에 싸움 좀 했다고 모욕으로 처벌하고 이러는 거는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우리 판례가 계속 따지거든요. 사례를 좀 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조금 크게 보이게. 병원에 가면 이제 행정실장이 있는데요. 피고인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1. 수사 중이다. 2. 고소만 당했다. 3. 민사사건에 소를 제기당한 사람이다. 4.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법원에서 세 종류 정도, 서너 종류가 있을 텐데 크게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건 뭐죠?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으려면 검사가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을 기소해서 공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기소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얘기예요. 누구냐? 이 피고인이 누구냐면 행정실장이었어요. 병원 간호과장,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건 왜 썼을까요? 공연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욕죄도 아까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 간병인한테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사안에서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이라서 이건 모욕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예훼손인가요?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려면 평소에 집에서 맨날 밤늦게까지 밥만 먹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뭐 그전에도 비만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서 여전히 뚱뚱한 상태인데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사실을 적시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명예훼손을 할 정도로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만 해당한다고 봤어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여기 판례에 다시 조금 차이가 설명돼 있거든요.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 그냥 다 인터넷상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왜 인터넷상에서 주로 일어나죠? 댓글에다가 덧글에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점잖고 얌전하고 겁이 많아서 면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신 인터넷에 올라가면 너무들 용감해져서 갑자기 밑에다가 댓글로 심한 말들을 달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최근에 네이버가 뭐 댓글 이력제인가 뭐 이런 거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사람의 뭐가 공개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대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맨날 이런 논란이 있죠. 명예훼손이나 이런 피해는 줄어들지만 표현의 자유는 또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우선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걸 더 중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법률하는 사람들이 맨날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아이고. 그래서 둘 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 반면에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까지 적시해서 여러분들 명예훼손하고 모욕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죄 같아요? 명예훼손이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면 팩트 폭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팩트를 적어서 팩트로 폭력하면 뼈를 때리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이 입고 그래서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야 이 뚱땡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팩트로 사람을 폭행하는 게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진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조금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골프와 관련된 얘기예요. 골프는 아니고 골프장에 가면 경기보조원 흔히 캐디라고 하는 여성 또는 남성 경기보조원들이 있어요. 골프장에서 하루에 2번 정도 경기보조를 나가면 캐디를 나가면 수입이 괜찮은 편이 되고 한 번밖에 못 나가면 아주 적고 3번 나가면 굉장히 수입이 좋아요. 3번 나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 이 경기보조원들 골프장 다 어디에 있어요? 그냥 서울 중심 한복판에 없고 멀리 나가야 있잖아요.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곳에. 그러니까 합숙하기도 하고 어디 근처에 살면서 같이 주르륵 다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 생활하거나 이런 성격이 좀 강해지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카페에다가 벌당 벌금 제도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가 없으면 벌당이 잡힌다. 규칙도 없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녀야 된다. 조장들은 한심한 인간들이다. 불쌍한 인간이다.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된다. 이런 글을 작성해서 게시해서 모욕했다는 게 공소사실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데 모욕죄는 조금 더 가볍다고 그랬죠. 대신 공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욕죄는 팩트를 적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예훼손죄는 팩트로 누구를 때리는 거잖아요. 팩트로 때렸는데 그 팩트가 정확하고 대체로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그거는 처벌하지 말자. 이런 게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했었죠. 모욕죄는 팩트를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일단 없어요. 다시 이제 우리 돌아오면 대신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상규 대체로 그냥 우리 보기 아우 상식적으로 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상규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 옛날에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납득이 돼야지 납득이 이래서 납득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게 사회상규예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왜 이렇게 했냐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무거운데 위법성을 조각해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런데 더 가볍다고 하는 모욕죄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금만 모욕을 해도 처벌을 하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조금 과하지. 더 가벼운 죄면 조금 웬만한 거는 봐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데 그냥 봐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행위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멋들어지게 이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런 표현을 쓴 거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 처벌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307조 이거 계속 다시 나오죠.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307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 조항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다시 안 읽어줘도 되겠죠. 이제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자 다시 이거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서 이 조항을 다시 찾아서 설명을 해야 돼서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넣어놨는데 우리 동영상으로 강의하면서 이거를 다시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설명하는 게 낫겠으니 그러면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다시 합시다. 307조는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공공성, 공연성, 공공연하게 전파 가능성, 사실을 적시하여 팩트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이걸로 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죄, 이걸로 307조 2항의 죄를 범한 죄, 더 무거운 죄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법성의 조각은 어디에만 있어요?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이거에만 있단 말이에요. 요 명예훼손인 경우에 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해요. 처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고소와 피해자 의사 308조 이거 뭐죠? 내가 계속 308조는 여기 언급을 안 하는데 308조가 나와요. 이게 사자의 명예훼손. 311조 여기 또 없네요. 뭐죠? 모욕죄였어요. 311조 여기. 모욕죄는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시험에 좀 날만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307조와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이제 이것도 알아야죠. 이걸 뭐라고 그런댔죠? 의사에 반하여 반의사 공소제기 못한다? 불공소제기? 이러진 않았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는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점잖지는 못해요. 무례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웬만하면 모욕죄까지는 안 된다 라고 또 본 거예요. 아까 사회상규에 반하면 모욕죄 아니다 이랬던 거랑 비슷하죠. 사례를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라고 하는 아저씨가 관리소장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B하고 언쟁을 하다가 경비원이거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 이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야, 이따위로 일할래?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나쁘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뭐 입대의 뭐 대표자인지 회장이거나 주민이거나 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말하면 점잖지 못하죠. 점잖지 못하고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상종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만 화나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러기는 하지만
화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가 나서 실수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모욕으로 전과자까지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A가 한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까지는 아니다. 이래서 또 무죄를 선고했네요. 그 다음 거를 더 보세요. 앞에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요거는 어떤 거 보세요. A가 학부형인 것 같아요. 중학교의 교무실을 갔어요. 항의하러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학생도 있는 자리에서 교사한테 큰 소리로 저 아이는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쳐넣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법원이 조금 순화해서 썼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새끼는 지 애비가 양아치니까 응? 저 새끼도 양아치 노릇을 하는구만. 내가 경찰서에 쳐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 애한테 자기 아들이 맞았거나 그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거나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냥 가가지고 갑자기 거기 학생 있는 데서 야 저 새끼는 진짜 양아치 새끼 지 애비가 양아치라 저놈의 새끼도 양아치구만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경찰서에 쳐넣어버리지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그런 배경을 다 잘라놓고 얘기하니까 요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하여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안에서 상대방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막연하다는 거예요. 지 아비가 양아치 이 정도면 막연한가요? 양아치 야 이 양아치 새끼야. 그래서 욕하는 거는 과연 모욕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만 야 이 개 땡땡아 이러면 기분 나쁜 말이지만 모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법원은 이거는 모욕죄는 또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이 와가지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한테 지 아버지 욕까지 같이 했는데 에? 그렇죠? 자기만 욕해서 너 이 새끼 양아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애비도 양아치고 너도 양아치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모욕이 아닌가요? 모욕이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처벌받은 사람과 처벌받지 않은 사람은 있죠. 이 사안에서 이 아버지 A라는 사람은 처벌받지는 않았죠. 처벌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안은 이렇게 대법원까지 와서 이게 무죄가 난 사안이잖아요. 1, 2심에서 유죄 판결 났다는 얘기예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객관식을 문제를 예를 들어 이걸로 만들어내면 통일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판단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욕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라고 해야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판사라면 이거를 모욕죄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자꾸 이 사안의 배경을 고민했냐 하면 모욕죄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 사안을 모욕으로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A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 사안 모욕죄로 여기 법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고소가 끝까지 유지됐다는 거예요. 친고죄로. 이거 모욕죄는 아까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대표적인 친고죄. 친고죄는 뭐라고 그랬죠?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죄라고 그랬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고소가 없어지면 근데 고소가 없어지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결국 이 A를 고소까지는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사는 기소도 했다는 얘기고 수사기관은 기소도 했다는 얘기고 1, 2심도 꽤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열어보죠. 열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열기.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일단 제목만 보고 들어갈게요. 다음 거로 볼게요. 사례를 볼게요. 사례. 사례 아까 저기에 들어있어요. 요 사례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고흥군이에요. 전남에 고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런 얘기는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는 얘기예요. 형법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국가 자체를 욕한다고 해서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는 욕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욕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고소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를 하죠. 국가도 뭐 이제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욕을 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욕을 하는 행위로 생각돼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을 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남구청 욕 일도 정말 더럽게 못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강남구청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이나 지방 주민들은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하나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소까지 이 양반이 당했는가 보죠. 여기 보면 고흥에 고흥 나들목이 있어요. 고흥 그 뭐 고속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보면 나들목에 고흥 분담금 재협상하시라 이런 글을 썼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고 나서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 나들목에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글을 썼는데,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흥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안 해놓고는 했다고 막 거짓말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고흥군이 여러 차례 했대요. 그럼 이 양반 왜 이렇게 썼나요? 거짓말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썼죠. 되게 무책임한 거기는 하죠. 적어도 뭘 비판을 하려면 좀 알고 비판하시지, 이런 생각을 고흥군에서 해서 이 사람이 모욕죄 또는 뭐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했더니 우리 1심 법원은 인정, 2심도 인정, 대법원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소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고소장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사기죄에 대해서 좀 먼저 일단 법조문을 좀 보고 갈게요. 사기죄 뭐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죄거든요. 좀 어려워 보이나요? 여러분 돈 빌려줬다가 돈을 띄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죠? 아, 나 사기당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빌려줬는데 띄면 그 돈을 띈 그놈이 나를 속여서 사람을 기망하여 내 재물 500만 원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거를 처벌하는 거니까 돈 띄었으니까 사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맞지만, 요때 사기가 되려면 나를 속이려는 고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의는 돈을 빌릴 때 또는 기망할 때, 속일 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일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뻥쳤을 때, 기망했을 때, 그때 처벌하는 게 사기죄거든요. 오늘 적용 넘어가고, 자, 지난 시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사기죄, 노무현 대통령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 발췌해서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이 얘기는 민사사건이에요. 형사적으로는 이미 처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민사적으로 얼마 정도를 배상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산법원, 부산 판례예요.
얼마 배상했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청구는 얼마였냐면 1억 원 청구했어요. 1억 원 청구. 1억 원 많아요, 적어요? 잠깐 내용 정리하면 국립부산대학교의 뭐 철학과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과학철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이 대법관이라면 노무현이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당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게시판에다가 뭐 링 위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맞다 라든가 이런 글을 쓴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된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노건평 씨가 이 교수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1억을 청구한 거죠. 우리 법원은 2,500만 원 인정했네요.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죠. 여기서 이 해당 교수는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법원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데 대해서 정당한 근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려운가요? 판결문하고는 좀 형식은 다르지만 판결문에 쓰는 표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법원에서 뭐 법률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판결문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판결문에는 뭐라고 쓰는지, 음슴체를 쓰는지 아니면 급식체를 쓰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히 급식체를 쓰지는 않죠. 음슴체도 안 써요. 하지만 반말해요. 판결문에서도 뭐 합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법원은 뭐 한다 이렇게 항상 반말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기죄 조문을 미리 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 강의에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미리 하나 던져놓은 거고요. 고소장 소장은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잠깐 보고 강의 자료실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 하면 경찰청이나 뭐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반드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유 왜 안 뜹니까? 빨리빨리 좀 떠라. 그래서 그런데 고소장 양식을 띄우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사기 사건 얘기를 하면서 고소장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뜨네요. 안 뜨는 것 같아요. 되려나? 아무래도 안 뜨는 것 같아요. 고소장 한 번만 다시 열어보고. 열렸어요. 고소장 나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고소장은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을 쓰고 뭘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쓰고 고소 취지, 그 다음에 왜 처벌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가 이렇게 길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관련된 얘기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사기죄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 자료실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만나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